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는 핑크빛 결혼 생활만을 꿈꾸던 예비 신부였어요. 날 공주 대접해주던 부유한 집안 자제이자 능력 있는 남자친구는 백마탄 왕자님의 실사판처럼 보였죠. 스몰 웨딩을 했지만 럭셔리한 호텔 결혼식이었고,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낳자는 행복한 미래 계획도 세웠어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시작한 후 결혼식 당일까지, 비록 짧은 3개월의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바로 지옥 구덩이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결혼식을 완전히 마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다면 제 인생이 그대로 망가져 버렸겠죠. 하지만 다행히 결혼이 덤덤하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제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옥의 문화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되돌아온 우리의 웨딩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는 둘 다 실력 있는 수영 선수였어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서 입상은 못했지만 전국체전에 메달을 많이. 저는 따뜻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수영이라는 운동을 하려면 돈이 좀 들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살았죠. 부모님께서 운이 좋으셨던 덕분에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외동딸이라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었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은 같은 수영센터에서 강사로 일하시다가 운명처럼 만났대요. 두 분 모두 크고 키가 크고 몸매가 좋으셨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스포츠센터에서 강사로 일하시면서 그곳의 주인이자 사장이 커다란 도박을 하다가 빚을 받으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센터도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차 본인만의 스포츠센터를 차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경매에서 저렴하게 나온 그 건물을 사버리셨고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대형 신축 브랜드 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고 현재 그 건물의 시세는 무려 100억 원이라는 막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지만 돈이 돈을 낳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와 아빠는 둘 다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한 성향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센터를 운영하는 스타일이셔서요. 매진하여 맞벌이 부모님을 둔 전, 심지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가족의 친구가 된 사람은 바로 저희 동네에 사시는 선우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저희 집 근처 조그마한 빌라에서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바쁜 부모님 대신 아줌마는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구경시켜 주셨어요. 현재는 에버랜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자연농원이나 여러 번 가본 어린이 대공원, 고궁 등 아줌마와 많이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제가 유치원 시절에 열이 나서 아팠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은 바로 선우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께서 제게 잘 케어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 후에 현금이나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줌마는 친절하게 거절했어요. 야, 손자야, 내가 미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지. 내 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소중히 대하는 아이야. 아, 아파서 내가 좀 돌봐줬다고 나에게 돈을 줘. 친구인 너가 이렇게 나오면 더 속상해. 돈봉투는 다시 가져가서 과일 바구니에서 귤과 사과 몇 개만 꺼내서 잘 먹을게. 비싼 과일은 미연이가 먹여. 저희 엄마는 이렇게 천사처럼 잘해주는 선나 아줌마의 호의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대. 고마워, 어머니. 내가 너에게 뭐 좋은 일 한 적이 없는데 동창이자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매번 우리 미연이를 잘 돌봐줘서 감사해. 주신 우리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친구끼리 서로 도와주고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어머니와 당신이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밥을 사주시고 소풍 때는 도시락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학교 여행 중에 계곡물에 빠져 죽을 뻔한 나를 당신이 구해주셨죠.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죠.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혼자 살고 아무도 믿을 곳이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가족 이상이시고 미연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 둘은 족속나 다른 것이 없어요. 당신이 웃고 있어도 내 마음이 울게 돼요. 왜 착한 친구가 외로이 혼자 살아야 하죠? 하는 거지 네. 인생은 평생 그토록 힘들었어요. 정말 엄마는 수영선수였기에 계곡물에 빠진 선나 아줌마를 구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어 아줌마가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이유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야 들을 수 있었죠. 아줌마는 얼굴도 그렇게 예쁜데 왜 혼자 사세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아저씨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결혼 안 했어요? 미연이 눈에 아줌마가 이뻐 보여. 그래봤자 아줌마지. 뭘, 미연이가 이제 다 컸으니 아줌마 옛날 이야기 해줄까?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아줌마, 우린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 우리 집은 도시 비민층이었다. 가난했던 병을 얻어 돌아가셨던 부모님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네요. 오빠 한 명 있는데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라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기를 잘 치고 감방에서 살던 인간 말종이 아느님 같은 아들을 낳고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데 언니도 비슷한 사기를 쳐서 정내미가 떨어져 원망스럽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범죄자 집단이라 밥을 먹고 살아야 하고 중학교 때부터 아줌마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 입주가정부가 힘들었네요. 부잣집 하녀로 살게 된 경험 있어? 숙식 문제도 해결하고 월급도 받았어. 그 집은 거지 집이라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딱이었어. 게다가 낮에는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일을 시작했어. 그러다가 그 집 망나니 아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됐어. 당연히 그 집에서 소란이 났고 난 아이를 출산하기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했어. 그 집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가족이 이민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아이를 몰래 끌고 이민을 떠났고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길거리로 쫓겨나기 일쑤였어. 내가 미쳐버릴 지경이었을 때 도와준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 그녀는 항상 내 힘든 순간에 도와주는데요. 옆에서 큰 버티목이 되어 버티어 주었어. 본인이 모은 용돈을 치워주고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찾아주어서 아줌마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었던 거야. 엄마는 계곡물에서 나를 여러 번 구해준 것이 아니고 그때도 나를 살려주었어. 그래서 난 엄마한테 평생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 눈물이 났네요. 아줌마가 이렇게 싱그럽고 예쁜 선아 아줌마가 그런 힘든 일을 겪은 후에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아줌마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면 좋겠죠. 이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아이도 있고 잠깐이지만 모성애도 경험했으니 이해할 수 있어요. 난 그 아기를 다시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했겠어? 그놈의 돈이 문제지. 돈만 주면 미국에서 그 아이를 찾아서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비서로 일하며 모은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사람도 사기꾼이었다. 내 돈만 날름 가져가고 연락이 끊겨버리더니 이렇게 세상에 또 한 번 배신당하고 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미연아, 너도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해. 이제 성인이 되어 연애도 할 텐데 자나깨나 남자 조심이라 알았지.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와도 같은 느낌이었던 일이었어요. 선아 아줌마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호구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때 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스포츠학과로 진학한 상태였어요. 졸라 푸엔 아쉽게도 수영선수로 할 실력은 안 돼요. 부모님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게 되었죠. 그게 엄마의 바람이기도 했고요. 미연아, 어차피 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니 내가 이 센터를 물려받아서 잘 운영해야 해. 일단 수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경영을 익히도록 해라. 내가 요즘 트렌드를 잘 익혀서 뭐든 자꾸 신식으로 바꾸도록 해봐. 엄마 아빠도 이제 아이들에 맞추기가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가 어렵다. 어렵지만 그렇게 수영 강사로 일하던 중 스포츠센터에서 종합적인 운영을 배우고 있는 어느 날 수영 강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자 수강생 한 명이 따라오더니 강사님, 제 부위에 대해 여쭤볼게요. 강사님께 문의해도 될까요? 했어요. 아, 저는 센터 사장님의 딸이라 직접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강습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 강사님을 여기 스포츠센터 주인님 딸로 알고 계셨군요. 부모님께서 이 건물도 소유하시다고 아시나요? 했어요. 네, 상세한 사항도 잘 아시네요. 부모님께서 이 건물의 소유주로 맞아요. 라고 대답하였죠. 그럼 아까 말씀한 부분은 취소할게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강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라고 권해주며 수영 실력이 일치월장있네요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좀 바빠서 부분 환불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몇십만 원 저한테 건강하세요. 그럼 그만은 아니죠. 다음 수업 때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 잠시만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매번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식사 대접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센터 회원분이신데 만일 사면 제가 사야 돼요. 연락처는 알려드릴게요. 전 회원 관리 차원에서 연락처를 그 남자분께 알려드렸어요. 그 남자 이름은 김신이라고 하더군요. 집안 사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터라 부모님께서 자기 이름도 믿을 만한 신으로 불렀다. 뭐라 할까?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듣기 싫었다. 그러나 제 전화번호를 찾아온 김신 그 남자는 그 후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제 안부를 물어봤다. 거의 두세 시간마다 계속 연락이 왔던 것 같다. 자꾸 멋진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겠다는데 회비를 나눠 먹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뜻을 카톡과 전화로 달콤하게 전달했다. 제 마음도 흔들려서 한번 만나기로 했다. 스포츠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남자는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벤치를 끌고 나타났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앞자리가 아닌 뒷좌석에서 내렸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차 운전을 하시고 오셨나요? 사람은 제 운전기사이자 보디가 됩니다. 최비서 어서 내리셔서 인사를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중에 최비서는 아는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90도로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연애 중이신다고 들었으니 앞으로 잘 모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채비 소말을 잘 들었나요? 지금까지 10일 동안 핸드폰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연인으로 지내요. 오늘부터 일을 함께 하십시오. 하자고요. 나의 사랑, 오늘부터 연인이야. 아, 좀 그렇네요. 벌써 일단 차에 타시죠.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로 대접할게요. 먹으면서 우리의 핑크빛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도 그렇고 하는 말도 기름기가 철철 흐르는 느끼함 그 자체였지만 자꾸 들으니 익숙해지더군요. 그 남자의 계획대로 최고급 호텔과 프렌치 레스토랑에 들어가 메뉴판을 펼쳤는데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55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 알뜰하게 살아온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식대네요. 어머, 여기 이렇게 비싼 곳이었어요?
우리 그냥 나가서 국밥 먹어요. 저 국밥 좋아해요. 앞으로 가보니 김밥. 천국이 있다는데 거기서 대충 먹어도 괜찮아요. 한 끼에 55만 원이나 하니 둘이 먹으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걱정 마세요, 미원 씨. 저희 가족 단골 레스토랑인데 여기 음식이 아주 훌륭해요.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백마탄 왕자님의 실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은 저에게는 껌값이에요. 부담 없이 즐기세요. 얼마든지 더 좋은 것 사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아주 대중적인 입맛을 가진 저에게는 5만 원짜리 코스와 55만 원짜리는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과한 식사와 대접에 먹는 내내 부담스럽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그 남자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반지갑이 잘 안 닫힐 정도로 불록하더군요. 얼핏 보니 그 안에 수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지갑이 안 닫히는 것이었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수표를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봐서 놀랐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결제하던 카드였고, 그건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블랙카드였고,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물 카드를 처음 보게 되었죠. 제 블랙카드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이거 조건 까다로운 거 아시죠? 저희 가족이야 백화점에서 연간 7억 이상씩 쓰고 자산이 1천억이 넘으니 쉽게 발급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좋게 여겨지기보다는 그 남자에게 너무 이질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시해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더 차갑게 대했죠. 제 짝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더군요. 제가 부모님 덕분에 꽤 여유롭게 살아왔지만 자산이 1천억을 넘는 그의 집안과는 괴리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제가 본인 대시에 안 넘어오자 그 남자는 제 주위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습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아주머니 회원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굽게 만들었는지 죄다 김씨님의 얘기뿐이었어요. 이름도 얼마나 멋있는지. 신가드 캬 강사님, 신이 청년하다. 결혼까지 했어. 집은 그리 크지 않고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 개인 경비원, 정원 관리사를 포함하여 9명이 일하는 집이야. 그래도 난 그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다음 타깃은 우리 엄마였어. 엄마가 정말 어려운 티켓을 구했어. 토요일 밤에는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할까 해. 누가 그 표를 구해줄까? 아, 맞다. 엄마가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거 기억이 나. 근데 누가 그 귀한 표를 구해줬어? 김신 씨가 있잖아. 우리 수영 강습생. 그 사람이 VIP석 티켓을 구해준 거야? 젊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 아빠에게 잘해주는지 봐. 몰라, 너한테 많은 관심 있는 것 같아. 데이트라도 몇 번 해봐. 집도 엄청 부자고, 본인도 능력 있고 똑똑한 것 같고. 내 마음 얻기 위해서도 지극정성이고, 말이, 그런 남자 흔치 않아. 나중에 버스 타고 떠나고 아쉬워하지 말고, 기회 봤을 때 잡아. 나도 싫은 건 아닌데, 우리 집 수준이랑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좀 새끼가 다분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난 원래 좀 소박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듯 주변이 제게 그 남자랑 사귀라고 아우성일 때 딱 한 사람 섰나 아줌마만은 신중히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해준다더군요. 미연아, 오랜만에 우리 데이트 좀 할까? 어째, 난 고등학교 동창이 너네 엄마보다 미희 너랑 더 친한데. 어릴 적부터 내 똥귀를 굴러주고 편하게 해주어서 진정으로 내 딸 같기도 해. 사실 좋아요. 아줌마. 안 그래도 아줌마에게 상처 주는 일도 있고 만나서 수다 떨고 싶었어요. 조금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고민 있어? 미연아,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에 저한테 강력하게 다가오는 남자가 있는데 말인데요. 집안 자산이 1,000억이 뭐니 약간 이상해서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벌써 결혼까지 염두해 두고 나와 사귀길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지나치게 많아서 사기꾼 산다고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 해요. 혹시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좀 나중에 하고요. 말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마음이 그 남자 쪽으로 많이 기운 뒤 이러한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줌마 말대로 꼼꼼히 따져보면서 만나면 되겠지. 뭐라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 일단 데이트도 여러 번 해보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어요. 저의 남자친구가 된 거죠.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기를 원했기에 만남과 동시에 결혼 얘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일단 우리 엄마 아버지를 한번 만나 뵙자. 장인어른, 장모님은 내가 많이 배웠고 완전히 내 편이 되셨으니 이제 자기도 우리 부모님을 자기 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야. 우리 집 가훈이 정직하고 신뢰가 있다고요. 성실이는 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오. 혹시 벌써 우리가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좀 떨리시는 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라며 약간 강성미가 어떡하다고요? 난 어른인데 그런 건 자신이 없는데. 에이, 무슨 소리예요? 부와 명예를 다 갖춘 분들이신 만큼 교양과 예절이 몸에 배어 계셨던 분들이라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경원 씨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자기도 100억 건물주의 외동딸이니 빠지면 안 되는 조건도 없을 테고요. 제명이나 재산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건물 하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긴장되는 건 사실이었죠. 어쨌든 약속을 잡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현입니다. 신님과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수영 강습생으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외동딸이고 뭐라고 그 센터 시가가 한 100억 정도 한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면 다 상속 받으시겠네요. 부모님은 58년생이세요. 그런데 그건 먼 미래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미래에 하더라도요. 그래도 현재 현금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아, 그리고 교양과 예절이 몸에 배어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돈과 상속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어색한 질문이 나왔네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어요. 모르겠고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위해 되물었죠. 지금 현금이 얼마 있냐고요? 제가 가진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참, 젊은 여자가 언스탠드가 슬로우하고만 결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건물주 딸이라며 스포츠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 돈이든 엄마 아빠 돈이든 현금 있는 거 싹 닦아보라고 어머님이 잠시만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 한 잔 마실게요. 일단 전 수영 강습해서 벌어놓은 돈이 6천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아직 신니 씨와 진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박하게 신혼살림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신혼집은 갖고 싶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것까지 어머님, 아버님에게 말씀드려야 해야 할까요? 초면의 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많이 꺼내는 것은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지금 상황에서 자본 흐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부모님과 나는 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이 정도 규모의 금융업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대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다 맞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성향이시면 나에게 진작 언지를 좀 해주셨어야 했는데.
당황해서 얼굴에 땀까지 다 나더라고. 그때 매 눈으로 절 꿰뚫어보고 있는 남친 아빠가 저에게 또 돈 얘기를 꺼내시더니 그 아가씨 그 나이에 6천 모았으면 딱히 많이 모은 건 아니네. 그래서 센터 건물에 대출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부모님은 꽤 모아 쓰신가 봐요. 그거 나에게 다 보내라고. 자, 여기 계좌 적어줄 테니 현금 있는 거 싹 다. 말이 그거 2주만 주면 내가 3배로 불려줄 테니. 지금 우리 가족들 돈 다 몰빵해서 들어가려는 투자처가 있는데 이거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텐 절대 발설하면 안 돼.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께서 지금 저희 가족이 모은 현금을 모두 투자하시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처음부터 돈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 신희 씨는 여자친구로서 제게 대해 궁금한 점이 전혀 없나 봐요. 그러면 결례를 무릅쓰고 먼저 일어날게요. 신희 씨와의 결혼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요. 전 벌떡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하고는 나갔어요. 아무리 금융업에 종사하신다고 해도 초면에 사람을 앉힌 채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제 가족이 모은 돈을 당장 투자하라고 하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얼른 저를 따라 나오라고 해서요. 미안해, 미연아. 우리 엄마와 아빠가 현재 운용하는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어. 운용하는 자산이 1주만 남았어. 그동안 평생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셨더니 너무 돈 얘기만 하시더라. 중간에 내가 제어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자극받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이질감이 들어. 우리 마음 같은 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어. 지금이라도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좋을 것 같아.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내가 미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 미연을 너무 소중히 하고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마 앞으로도 나만큼 미연을 위해 희생해줄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거야. 난 미연과 결혼해서 평생 헌신하며 함께 할 거야. 살 거야. 날 믿어줘. 남친의 말처럼 사귀기 전부터 남친은 저를 절 공주처럼 대접해 주었어요.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기에 얼떨떨하면서도 정말로 날 좋아하는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한 나도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아마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마음의 방어막을 푸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제게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죠. 남친은 그 후에도 다시 한번 저를 마음에 두기 위해 노력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선물을 준비하며 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제게 재회를 권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는 평소에도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전염되어 버리고는 넘어갔어요. 말이 끝났어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을 제게서 철저히 차단해준다는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성향이 다른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남자친구를 버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는 순간에는 이미 결혼식 준비를 정신없이 하는 중이었어요. 결혼식 준비의 작은 일들은 대강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제일 중요한 신혼집을 계약하러 가야겠어요. 강남 한강뷰 36평짜리 집은 꽤 좋은 선택이지만 소박한 집을 원하는 제 남자친구의 취향에 맞을까 싶네요. 그래서 내가 받은 집이 있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같이 집을 봐야겠어요. 함께 집 구경을 해보자. 아직까지 부족한 글 정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강남 한강을 보면 정말 비싼데 몇십억은 할 텐데 나도 집을 살 때 반은 보태야 할 텐데 우리 부모님께 손을 벌리겠다 해도 그 정도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워. 한 3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딱 5억만 되면 내가 27억을 부담할게요. 이미 어차피 맞벌이를 할 거니까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야겠지요.
5억은 엄마, 아빠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난 꼭 강남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눈치면 다른 동네도 알아보자. 부담스러우시다면 자기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내도 될 거고. 그래, 여튼 장인, 장모님과 상의해보고 알려줘. 내가 좀 더 부담하겠어요. 금액은 조절 가능하니까 신혼집에 5억 거금을 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기가 참 어렵더군요. 입이 떨어지질 않았죠. 엄마, 아빠, 제 남자친구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강남 36평 한강뷰 아파트라며 본인이 27억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한 5억 정도를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제가 모은 돈이 몇천 분이라 혹시 5억 정도를 보태주실 수 있나요? 5억. 그럼 당연하지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센터를 충족하고 리모델링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5억은 넘어 이 돈 다 가져가도 좋아요.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데요. 그럼 좀 더 봐줘.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했는데 진짜 감사해요. 아빠, 남자친구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 엄마, 아빠는 내가 예쁜 집안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니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는데 만기가 아마 결혼식 다음 날쯤일 것 같아. 그러니 신혼 여행 갔다 와서 다 준비해주면 돼. 그때 주면 되겠니? 아, 네, 그럼요. 신혼 여행 기간이 일주일 정도니 천천히 준비해주세요. 어차피 평생 함께 할 사람인데 신혼집을 좀 늦게 계약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부모님께서 든든히 지원해 주신다 하니 걱정하지 마. 한강뷰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설레이기도 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게 아주 좋았어요. 순탄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비 시부모님과 약간의 불편함이 남아 계속 걸렸어요.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초면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릴까? 아니야, 미연아. 내가 봐도 자기네 식구들과 우리 부모님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약속했잖아. 부딪힐 일 없게 해주겠다고. 내가 방패막이가 돼주겠다고.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처갓집 식구들 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고 자기가 우리 부모님 만나셨으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 집안에서도 자기와 결혼하길 원하신다고. 창례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결혼식 때 양과 부모님들이 어차피 볼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었잖아. 결혼식 당일은 정신 없을 텐데 양과 어른들끼리 대화할 시간도 충분할 거야. 자, 언제나 그랬듯이 오빠만 믿고 따라와. 어서 웨딩홀 투어를 가자. 저는 항상 믿음직한 남자친구였던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예약돼 있는 웨딩홀 쪽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와 추레한 모습을 보고 계신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보시고 어이, 김씨, 어쩐 일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왜 저리 혼자 있는 여자와 단둘이 쫙 빼 있지? 하셨어요. 옆에 있던 꼬마 아이도 남자친구를 보고 아는 척했어요. 와, 태준이네 아빠야. 태준이 어디 있어요? 아저씨,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지더니 우리 층에 도착했을 때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자기를 보고 김씨래 하며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태준이 아빠는 뭐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단단히 잘못 봤나 보네.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나 봐. 아님 정신병자든가. 요즘 저런 거렁뱅이 그이 한둘이어야 원. 남친이 그 사람들이 지인님을 펄쩍 뛰며 부인하기에 좀 의아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웨딩홀 계약까지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선아 아줌마도 함께 했죠. 아줌마, 여기 제 결혼식 청첩장 나왔어요. 어차피 스몰 웨딩으로 할 거라 한 30장 밖에 안 될 거예요. 찍었어요. 그래요. 청첩장 디자인이 참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근데 결혼식이 3월 13일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왜요 하지 마세요. 아, 하필 그날에 내 화제 결혼식이라니. 어쩌니 내 딸과도 같은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하는데요. 선아야 조카라 하면 너네 오빠 아들이지. 그 조카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미 한 번, 3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한다고 애도 3명이나 있다며. 맞아요. 오빠 새언니 부모가 욕먹듯이 하니 내 조카도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더라.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 되라고 걔도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사기쳐 다녔어서 징역 몇 년 살았는데 여자 꼬시는 기술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다른 아이세. 이제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인아지가 키우고 있지만 부인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 마리아, 그럼 이번에 4번째 결혼을 하는 거야?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여자 참 불쌍하겠다. 조카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하면 또 여자 피 빨아 먹고 사는 거야? 아니,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이제 고모인 나한테도 결혼 상대가 누군지 안 보여주더라. 나도 그러려니 하고 있어. 별로 그쪽 집안과는 엮고 싶지 않아서 내 조카지만 이번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도 정확히 몰라. 그날 당일 얼굴만 빼꼼히 비추고 돈 10만 원 추기하고 와야지. 뭐, 들렸다가 얼른 그쪽으로 가게. 엄마 아빠와 선어 아줌마지. 우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내 친구와도 같은 선 아줌마가 정시간에 내 결혼식에 못 갔다. 온다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대망의 결혼식이었는데 스몰 웨딩이 주례없이 진행되었기에 서로에게 편지 정도만 간단히 있었고 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아무리 스몰 웨딩이라 해도 한 일을 해야 한다며 어른들이 강력히 원하셔서 패백도 진행하게 되었죠. 무지무지하고 뻣뻣한 한복을 입고 패백실에 들어가 시댁 어른들을 마주하는 순간 전 깜짝 놀랐어요. 제 눈앞에 조카 결혼식에 간다던 선생 아줌마가 시부모님들과 나란히 계시는 거예요. 순간 아는 척을 하려는 저를 보고 계신 선아 아줌마가 몰래 쉬디라는 손동작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급하게 쪽지를 써서 사람들이 모르게 제 손에 넣으셨어요. 그녀를 위해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계획을 함께 짜기 위해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그녀의 불안한 표정이 미사흘 나자 그녀가 이곳을 당장 떠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을 알았다. 내 패닉 상태를 숨기고자 했지만 임박인 것도 감추지 못했다. 어깨에 팔을 올려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나를 떠날 때 그녀는 그냥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한복 차림으로 웨딩홀을 뛰쳐나와 얼른 택시를 타고 선호 아줌마 집으로 향했죠. 아주만의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택시 안에서 남친의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선호 아줌마 집에 혼자 도착했는데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호 아줌마 전화해서 바로 받았죠. 미연아, 내가 전에 내 망나니 주화에 대해 말한 적 있지? 내가 결혼하려던 그 남자가 바로 내 조카야. 보명 김철이야. 아, 그새 김신후 개명했다. 그냥 난 개명한 줄도 몰랐어. 아직 혼인 신고 안 했지. 내 조카랑 부모님, 그러니까 내 오빠 부부랑 절대 상종하지 마. 그 사람들 내 가족이기 하지만 인간 이하에. 사람들이야. 아까 들었는데 그 여자는 호구 하나 잡았다고 좋아들고 있더라고. 그리고 신혼집에 5억 원이나 투자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했지. 어쩌면 그 돈으로 자산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망칠 획을 세웠다는데 아직 그 5억을 주지는 않았겠지. 응, 맞아. 내 엄마의 적금 만기가 내일이래. 선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결혼 생각이 어쩌죠?
울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해야 해, 미연아. 내 엄마와 아빠에게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전했어. 아직 결혼 신고도 안 한 상황이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정서 안정화를 위해선 아줌마 말처럼 오만차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지역 불가리아 부키대로는 용서해야 돼. 내가 살금살금 한 걱정거리는 결국 말해주는 거거든. 그치? 내 일생을 망칠 뻔했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이연아,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할 게 뭐가 있니? 내 망나니 같은 조카를 바르게 치도 못한 내 잘못도 있지. 뭐, 조카의 아들들이 불쌍할 따름이야. 나의 구세주 같은 선아, 아즈마의 위로 덕분에 공포와 패닉 상태에서 좀 벗어날 무렵, 김신아니 김철이 아는 그 새끼한테 퍼부어 주고 싶다고요. 직접 만나서 하면 뭔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니 그냥 전화로 했습니다. 면아, 면이 맞아. 왜 갑자기 패하다 뛰쳐나간 거야? 어제 오늘 연락은 왜 안 된 거고? 자기야,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식은 다 있고 지금 돈 준비됐지. 우리 신혼집 계약하게 내 계좌로 지금 보내줄래? 딴 사람들이 먼저 산다고 줄 선 집이라 빨리 계약. 금전을 송금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겠어. 인간 말종아, 뭐 금융투자 집안이라는 거구나. 재산이 1천억 야이씨가 천하의 모빌 줄은 몰랐네. 사기꾼이구나. 그런데 도중에 돈 5억이나 빼돌려간다는 소리가 나오냐? 너는 먼저 제대로 된 예비신랑이자 신부가 될 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돈에 환장했느냐? 사기꾼 정갑범마, 뭐 너?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누가 나를 꼬부기로 만드는 건가? 우리 부모님인지 아니면 내 친구인지. 누구야? 야, 말투가 완전히 다르게 변했네. 부인, 다른 애들이 셋이나 있으시다고 아빠가 말할 때 애들이랑 시계 살 준비하면서 보는 게 부끄럽지 않냐? 너희 애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앞으로 제대로 살아. 다시 한번 연락하면 그동안 요구했던 금전이나 혼인을 빙자한 자료들 들고 경찰서에 쫓아갈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어. 앞으로 나와 내 가족들 눈에 띄는 일은 없게 해. 말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퍼붓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졌어요. 그렇더군요. 그날 저녁에 엄마, 아빠, 그리고 선호 아줌마가 모여 분노의 울음을 들으며 그 놈을 쿨하게 잊기로 했어요. 저는 선아 아줌마에게 평생에 걸쳐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연 살롱을 애청하고 있는 선나 아줌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똥구덩이에서 떨어질 뻔한 못난 철을 구해준 아줌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